학부모님들이 궁금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틀째 못 푸는 문제들, 다시 풀어도 힘들어하는 문제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녁마다 너무 힘들어요.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2학년 학부모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홍공하는 아이예요. 기본서 다 풀었고, 응용, 해결의 법칙 푸는 중인데 스텝 3에서 못 풀어내는 문제들이 제법 많아요. 2단계에서도 특정 단어는 겨우겨우 풀어낸 문제들도 많고요. 채점해 놓고 어제 다시 풀어도 모르겠다 해서 제가 어느 부분 개념 다시 봐야 할지 알려주고 힌트를 줘도 모르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어머님이 정석대로 노력을 잘 하시고 계시네요. 잘 모르면 어디 개념을 다시 공부하고 이렇게 풀어봐라 이런 노력들을 잘 하시고 계세요. 조금 더 힌트 주고 알려주고 하다 보니 답답한 마음에 제 언성은 점점 올라가고 스트레스 지수가 점점 높아지네요. 자, 이거는 뭐 자녀를 가르쳐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학생들 가르쳐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답한 건 마찬가지. 아이들이 좀 한두 가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스스로 해보면 풀 수 있는데 바로바로 질문하고 그러면 답답하죠. 단지 차이점은 이렇게 학생들을 많이 가르쳐 본 사람은 이런 학생들이 무수히 많다. 이런 경우가 무수히 많구나. 자, 이런 경우가 무수히 많은데, 내 자녀도 이렇구나. 그런 거를 좀 느끼면서 상대적으로 감정이 폭발적으로 올라오진 않는 거죠. 그냥 많은 아이들이 이런 부분 풀 때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데 내 아이도 그렇구나. 그렇게 알게 되면서 감각이 무뎌지는 거죠. 물론 일부 아이들은 이 부분을 가뿐하게 넘어가는 아이들이 있죠. 근데 내 아이가 그 안에는 못 들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가르치는 선생님들도요. 겨우겨우 어찌저찌 풀었지만 아마 오늘 다시 풀어보라고 하면 또 못 풀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힌트 받고 푼 문제들은 다시 풀라고 하면 잘 못 푸는 게 정상입니다. 자, 머릿속에 각인이 안 돼요. 이게 수학의 특징이 자기 힘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풀지 않고 뭐 힌트를 받든 아니면 설명을 듣든 해설을 읽든 그러면 머릿속에 저장이 안 됩니다. 그 과정 자체가요. 저장을 시키기 위해서는 흰 백지에다가 이 풀이가 까먹을 때쯤 푸는 행위를 굉장히 여러 번 해야 가능하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한 번 틀린 문제를 완벽하게 마스터하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또 틀리게 돼 있어요. 자, 심화 나가려고 했더니 응용 정답률이 높지 않아서 응용 문제집을 차라리 틀린 문제 위주로 다시 풀어보려고 하는데 그게 나을까요? 어려워했던 문제들을 지금 다시 풀어보라 하니 지금도 역시 또 낑낑거리고 어려워하는데 이런 문제들이 다 소화되게끔 한 권을 마스터해야 하는 건지 저녁마다 2시간씩 공부 봐주는데 소비하니 너무 지쳐요. 지치죠. 애도 수학 정서가 떨어지는 것 같고 2학년 둘째 수학까지 같이 봐주려고 하니 제가 7시에서 9시까지는 이 방 저 방 왔다 갔다 하여 아무것도 못하게 되네요. 며칠째 씨름 중인 문제는 이런 문제들이에요.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그런 단계를 다 보통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 아이들 홍공하면서 지도할 때 다 겪었던 경험입니다. 특히 자녀가 여러 명이면 여기 봐줬다 저기 봐줬다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힘들죠. 계속 아이들은 모른다고 징징대고 질문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습관을 좀 들여야 됩니다. 공부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수학 공부 뭐 올바르게 하는 방법 그런 것들 제가 쓴 공부법 책 보면 다 만들어 놨죠. 그래서 이거를 좀 들여서 어떤 루틴, 아이들이 수학을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하냐, 뭐 교재 개념을 읽고 스스로 풀고 그 다음에 막히면 개념을 다시 보고 그래도 모르면 엄마한테 힌트를 받거나 아니면 해설지를 한 줄씩 읽고 풀거나 이런 것들을 좀 루틴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루틴으로 만들 때 보통 한 1년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1년 정도는 생각해서 자기주도적으로 엄마를 이용하지 않고 공부하는 방법들 그런 것들이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형성이 되다 보면 어느 순간 굉장히 편해지는 시점이 있어요. 내가 아이들 공부시킬 때 별로 할 게 없네. 그냥 뭐 가끔 채점만 좀 해주든지 뭐 하면 되겠구나. 이런 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점이 생기니까 좀 더 버텨야 되고요. 초등학교 2학년 아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좀 수학을 많이 안 시켜도 되니까 흥미 위주로 혼자 거의 정답률이 높을 만한 뭐 창의사고력 그런 책들 있잖아요. 좀 쉬운 거. 이런 거 그냥 흥미 위주로 아니면 보드게임이라든지 뭐 블럭 쌓기라든지 이런 거 위주로 지금은 시켜도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초이는 좀 흥미 위주의 수학을 할 수 있는 걸로 좀 해놓고, 그래 손이 안 가게 해놓고요. 어,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자기주도적으로 혼자 공부하는데 만드는지 좀 힘을 쏟아야 됩니다. 자, 일단은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들은 이런 응용이나 이런 부분이 좀 안 된다면, 그리고 엄마가 많이 도와주기 힘들다면, 이게 계속 하려고 하면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래서 아이에게 떠넘겨야 되거든요. 모르는 문제들에 대해서 해설지를 필사하고 그 내용을 엄마에게 설명해라. 이런 식으로 일단은 시키는 것도 괜찮아요. 아이가 너무 못 풀면 엄마가 너무 개입해도 좀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냥 해설지 보고 이해한 다음에 필사한 다음에 엄마한테 설명해라. 자, 이 과정만 습관을 좀 만들어주면 엄마는 애가 설명할 때만 들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만 하고 넘어가고 너무 완벽하게 못해도 다음에 또 틀릴 것 같아도 일단 넘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과정을 너무 완벽하게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어차피 이제 응용이라든지 심화나 이런 목적이 초등학교 때는 그거를 완벽하게 익히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런 어려운 문제를 푸는 과정을 얘가 겪었다. 어려운 문제 푸는 과정을 겪었고 거기서 좀 고민도 했고 힘든 것들은 개념도 찾아봤고 안 돼서 해설지 읽고 이해도 했고 그다음에 해설지 필사도 했고 엄마한테 설명도 했고 이렇게 넘어갔다. 자, 이런 어떤 과정들을 겪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초등학교 때 완벽하게 틀린 유형들을 다 암기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어차피 중학교 가면 또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라고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며칠째 씨름 중인 문제는 이런 문제들이에요. 문제가 어떤 것들입니까? 최대 공약수가 21인 두수 기역과 니은을 각각의 곱셈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역과 니은의 합은 얼마입니까? 이런 문제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굳이 따지면 좀 개념 부분이 좀 제대로 안 돼 있는 걸까요? 그래서 최대 공약수라는 개념들을 정확히 알고 엄마가 최대 공약수가 뭔지 물어본 다음에 최대 공약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될까? 이런 아이디어들을 좀 주고 그래서 가능한 것들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나열해 보고 하다 보면 좀 풀 수 있는 문제 같은 경우라서 제 생각에는 이런 문제를 못 푼다면 최대 공약수라는 개념이 제대로 잡혀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다양한 것들을 좀 넣어보면서 추론을 해야 되죠.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이가 답이 나올 수 있는 경우들을 다 나열을 해서 이렇게 추론하게끔 하는 연습도 좀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도 안 되면 엄마가 조금씩 힌트를 주면서 같이 나가야 되죠. 자, 네모 안에는 같은 수가 들어갑니다.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 중에 가장 작은 세 자릿수는 얼마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일단 나눗셈과 공배수의 개념이 좀 잘 잡히면 보통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모를 때는 이런 식으로 네모가 표현이 된다라는 것들을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풀면 될지 그런 것들을 좀 연습을 시켜주면 좀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아이가 못 풀면 일단은 나눗셈이라는 개념을 복습하면서 나머지가 있는 나눗셈은 이렇게 곱값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좀 설명해주고 여기서도 이제 뭐 네모 빼기 11이 12의 배수가 되고 자 마찬가지 네모 빼기 14도 15의 배수가 되죠. 이런 것들을 좀 아이가 못 찾으면 좀 엄마가 좀 설명을 해서 접근하게끔 유도를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도를 해줘서 아이가 어쨌든 같이 낑낑대고 풀었으면 이 풀이를 일단 흰 백지에다 한번 정리하게끔 하고요. 그 다음에 엄마한테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해 봐라. 설명 한번 제대로 했으면 넘어가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도 됩니다. 이런 유형들이 나중에 또 중학교 1학년 때 약수와 배수 파트에서 또 복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정도로 넘어가면 되고 전체적으로는 아이가 지금 응용력이 좀 부족한 상태니까 엄마가 좀 도움을 좀 주셔야겠네요. 이런 부분들을 좀 볼 때는 개념 제대로 되는지 확인해 보고 거기서 어떻게 유도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그렇게 좀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추천하는 방법은 지금 현재 초등학교 5학년이잖아요. 초등학교 5학년인 것 같은데 지금 초과정을 하고 있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1학기 과정을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이런 응용 정도 우리가 보통 개념을 하고 나서 응용을 하잖아요. 응용 정도에서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렇게 현행 정도 하는 속도밖에 못 따라잡는다라고 하면 지금은 5학년 시점이니까 좀 더 진도를 나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개념만 한 두 권 정도 한 다음에
진도를 좀 나가는 방법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 정도 응용을 좀 많이 어려워한다라고 하면 초등학교 때 중학교 개념도 많이 어려워할 수 있거든요. 중학교 거 그냥 개념 자체를 좀 어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행 속도가 좀 빨랐다면 좀 더 좀 버티면서 이런 부분들까지 하고 넘어가라고 하고 싶은데 지금 거의 현행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현행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이가 좀 이 부분에서 너무 막혀서 시간이 걸리면 일단 응용은 빼버리고 개념만 좀 어느 정도 튼튼하게 했으면 진도를 좀 나가는 것도 좀 괜찮아요. 왜냐하면 중학교 개념 들어갈 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진도를 좀 더 나가서 선행 속도를 한 1년 정도, 이런 아이 같은 경우는 선행 속도를 1년 정도 좀 해서 안정적으로 중학교 개념을 좀 튼튼하게 일단 들어가는데 집중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